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19절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시를 쓴 푸시킨이 쓴 서사시 예브게니 오네긴의 샴페인이 언급된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운문소설 유진 오네긴에서 샴페인은 마치 정부와 같다. 반짝이고 발랄하며 변덕스럽다. 제멋대로이고 거칠지만 공허하기도 하다라며 샴페인이 설명된다. 그는 작품 속에서 당시 귀족인 남주인공 오네긴의 입을 빌어 샴페인을 정부에 빗대어 표현한다. 애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영역에서는 정부로 표현이 되고 정부에게 느끼는 감정을 샴페인에서도 느낀 것 같다. 반짝이고 발랄한 것은 거품이 올라오는 장면에서 느끼는 이미지일 테고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고 거칠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 현재의 고급 샴페인과는 달랐을 테니 불규칙하게 마구 올라오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거품이 사라졌을 때 오는 그 허무함을 빗댄 것이 아닐까? 화려하고 즐거운 순간을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공허할 수 있다는 순간적으로 불타오르지만 종국에는 허무함을 느끼는 일시적 사랑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푸시킨은 시인이자 극작가였으니 이를 시로 표현했는데 이 작품은 총 많은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품 속에서 대문자는 여성운을 나타내고 소문자는 남성운을 나타내는 식으로 특이한 운율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작품을 시작해서 연재 형식으로 써오면서 중간중간 단행본을 냈다. 이를 모두 모아 최종 단행본을 낸 후 다시 이를 수정 보완해 그가 작고하던 해에 최종 단행본을 출간했다. 무려 여러 해에 걸쳐서 한 작품을 썼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초기 작품 의도와는 중간에 많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 작품을 쓰던 시기가 샴페인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초기였다. 그 역시 시대를 앞서간 트렌드 세터가 아닌가 싶다. 격동기였던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된다. 남자 주인공인 예브게니 오네기는 경제관념 없이 사치스럽게 살다가 파산한 아버지 때문에 여러 집을 전전하며 성장한다. 똑똑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학교는 다니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아 언어가 유창했고 온갖 책을 섭렵하여 박식했고 자기 주장도 뚜렷했다. 도시 멋쟁이로 성장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도회 콘서트 파티 등을 전전하며 쾌락을 좇고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재미로 삼았으면서도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이 생활에 늘 따분함과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꼈다. 부유한 병든 숙부를 간호하다가 그가 사망하자 예브게니는 삼촌의 재산과 영지를 상속받고 그의 영지가 있던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된다. 천며칠 새로운 세계가 주는 설렘에 신기해하다가 이내 그는 다시 권태로움을 느낀다. 이때 거기서 그는 이웃인 젊은 시인 렌스키를 만나 그와 우정을 쌓으면서 그럭저럭 시골 생활을 견디어 나간다. 렌스키는 예브게니를 데리고 발랄하고 사교적이지만 다소 생각이 없는 자신의 약혼자 올가의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예브게니는 올가의 언니이자 여주인공인 타티아나를 보게 된다. 이때 올가와는 정반대의 성격인 조용하고 정숙한 낭만주의자인 타티아나는 예브게니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열렬히 고백하는 편지를 통해 예브게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예브게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이 다시 직접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거부한다. 그는 그녀의 편지가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결혼 생활에 금방 실증이 날 것이니 타티아나에게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에게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자고 하다니 아마도 도시에서 파티와 무도회 등에서 이미 여러 여자들을 만나본 그에게 순수한 시골 소녀는 큰 매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나름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것이 친구로서 사귀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여인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나 순진한 시골 소녀가 나름 용기 내서 표현한 것이 거절당했으니 상처가 클 수밖에. 그는 사랑은 거절하면서도 그녀의 순박함과 순수성이 걱정되었는지 다른 남자가 그녀의 순수성을 이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감정 통제를 잘하라고 냉정하게 조언까지 한다. 나중에 렌스키는 장난스럽게 예브게니를 타티아나의 명명일 축하 파티에 초대한다. 그리고 타티아나와 올가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과만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예부게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가 이미 지루하다고 느끼고 지쳐버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 무도회를 패러디하면서도 도시와는 대조적인 떠들썩한 시골 무도회를 보게 된다. 예부게니는 자신과 타티아나에 대해 험담하는 손님들과 그를 그 자리에 오라고 설득한 렌스키에게 짜증이 나고 용심이 생겨 그는 올가와 춤을 추면서 그녀를 유혹해서 복수하기로 마음먹는다. 올가는 약혼자에게 느끼지 못한 매력을 예부게니에게 느끼게 되고 이걸 알게 된 렌스키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예부게니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된다. 예부게니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관습상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결국 결투 중에 예부게니는 렌스키를 죽이게 된다. 이 사건으로 그는 후회를 하게 되고 이것을 잊기 위해 자신의 시골 영지를 떠나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타티아나는 예부게니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의 책과 여백에 있는 노트를 살펴보고 예부게니의 캐릭터가 단순히 다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콜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진짜 예부게니는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렌스키의 죽음으로 상심한 타티아나는 부모의 설득으로 모스크바에서 이모와 함께 살며 구혼자를 찾게 된다. 몇 년이 지나고 장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간다. 여행에서 돌아온 예부게니는 당시 한 공작이 개최한 유명한 무도회에 참석하면서 옛 러시아 사회의 지도자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며 사교계의 꽃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자신이 한때 사랑을 거부했던 타티아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녀는 나이든 공작과 결혼한 상태였다. 타티아나를 다시 만난 후 그는 그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애정을 얻고자 집착하지만 그의 시도는 거절당하게 되고 그녀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다. 결국 예부게니는 타티아나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도망가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예부게니와 사랑할 수 있었다면 행복했을지도 모를 시절을 회상하지만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예부게니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이에 잠시 망설였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재의 남편에게 충실하겠다고 그에게 선언하며 그를 떠나고 만다. 이 작품에서 샴페인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언급된다. 렌스키가 오네긴의 초대에 응해 만찬을 시작하면서 샴페인이 천상의 음료라고 극찬하고 즐거움과 꿈을 준다고 표현한다. 그리고는 자신은 더 이상 샴페인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보르도 와인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샴페인에 관해 서두에서 언급한 말이 등장하는 것이다. 자신은 샴페인을 떠나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게 되었기에 샴페인이 전부라고 표현했고 이를 통해 푸시킨은 오네긴이 도시 바람둥이였다는 것과 그가 그녀의 사랑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복선을 깔았던 것이 아닐까? 순진한 소녀의 첫사랑 고백과 거절에 대한 낙심, 시골 소녀에서 사교계에서 잘 나가게 된 도시녀가 된 옛 여인에 대한 뒤늦게 깨달은 참사랑, 그리고 사랑의 도피 행각을 도모하지만 결국 지나간 사랑은 돌이킬 수 없고 그리한들 행복할까라는 생각에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기로 한 여인의 거절, 그리고 남게 되는 남주인공의 쓰라린 후회 등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이것을 시로 표현한 푸시킨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시적 서술로도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 작품 속의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짝사랑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사랑, 권태, 관습, 열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묘사로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운문소설이 무슨 예언서처럼 푸시킨도 결투에서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니 안타깝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그의 이 작품은 여러 번 오페라로도 작곡되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라고 한다. 시간이 날 때 이 소설을 읽거나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오페라를 들으면서 샴페인 한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여인이 진짜 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겉으로 보는 화려한 사교계의 삶도 일상이 되면 한없는 권태로움일 수 있으니 권태가 없이 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지도 생각해보며 앞으로를 힘차게 달려가 보자.